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금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좀 전에 남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극 탐험, 유명한 아문센과 스콧이 있죠. 로버트 스콧이 있는데 그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작가의 삶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어떤 측면이냐면은 일단 작가의 낭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문센이랑 스콧이랑 되게 뭐랄까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물론 이야기로서의 유명세나 뭔가 극적인 거로 치면은 스콧이 조금 더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힘도 있어요.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이고 스콧 같은 경우에는 대영 제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콧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유명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문센이 남극을 점령을 했었던, 그러니까 남극을 최초로 이렇게 성공을 했었던 거는 좀 지루하거나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었고 굉장히 이렇게 계획대로 탐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는 많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스콧 같은 경우에는 갈등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막 사람들도 중간에 죽어나가고 약간 낭만도 있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 같이 죽어서 뭔가 좀 이렇게 더 드라마틱하기는 하지만 성공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작가도 아문센처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문센 같은 경우에는 남극을 갈 때 개썰매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추위에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짜로 식량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개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식량 같은 것도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개들은 그냥 사람이 먹는 거를 다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용이했단 말이죠. 그런데 스콧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은 이제 뭐 개를 사랑하고 좀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물론 개만 데려간 게 아니라 그쪽은 무슨 차도 가져갔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으니까요. 차도 가져가고 이렇게 당나귀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실상은 당나귀랑 차 같은 거는 거의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개들한테 먹을 걸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개들을 다 풀어줍니다. 남극에서. 얘네들을 잡아먹는 거는 뭔가 낭만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허락될 수 없는 거였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낭만적인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 남극에서 개들이 풀어놔 줘봤자 걔네들이 뭘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살던 애들도 아니고 인간이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들은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문센은 개들을 정말로 식량이 필요할 때는 개들을 이렇게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콧의 개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아문센의 개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죽은 애도 있고 잡아먹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마 내가 어떻게 개를 죽여, 그리고 낭만과 그런 인간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길게 따져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쪽은 그냥 개를 다 죽인 거고 이쪽에는 결국 사람도 살고 개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로 살아남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고 배고플 때도 많고, 그런데 낭만을 너무 따지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낭만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낭만만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가의 삶과 또
갤러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삶이 굉장히 많이 다르단 말이죠. 낭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인생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뭐 작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하면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작가도 어느 정도는 좀 평탄한 계획과 좀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지 더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들은 막 엄청난 그런 회오리 같은 삶을 살았던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약간 과장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씩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무명이었고, 뭐 옛날에 뭐 인상파 뭐 그런 시기 있잖아요. 무명이었고 뭐 돈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막 유명한 데서 전시도 했었고 막 그런데 뭐 아무튼 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알 정도로 유명했었던 그런 작가들 중에서 아무튼 뭐 엄청 가난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다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또 그렇게까지 뭐 그렇진 않았다. 뭐 고흐 같은 사람 빼고는. 근데 어떻게 보면 고흐도 동생이 맨날 돈을 보내줬잖아요. 저는 뭐 돈 보내주는 동생도 없는데. 아무튼 그거 낭만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뭔가 작가의 삶이라는 거는 되게 드라마틱하고 막 뭐 취하선 같은 것도 보면 맨날 막 술 먹다가 막 무슨 뭐 여자랑 놀다가 뭐 어쩌다 갑자기 그림을 막 그리고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막 지르다가 무슨 그러다가 그림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문새는 굉장히 많이 따졌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계산하고 하나하나 해서 중간중간에 깃발 같은 것들도 세우고 되게 잘 보이게,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뭔가 물품들을 조달을 하고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가고 또 거리 계산도 하고 해가지고, 로버트 스콧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문센의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되게 평탄해요. 물론 평탄하다라고 해서 그게 당연히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탄하다라는 거지, 아문센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겠죠. 남극인데 고생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세우고 남극점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에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영국의 스콧의 팀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극 탐험을 할 때 남극점을 밟은 게 그 아문센이 12월에 밟았고 스콧이 1월 달에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남극에서는 여름이에요. 그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에는 백야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여름 시간에는 거의 해가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잠깐만 졌다가 다시 뜰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해가 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가가 뭐 수위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컨디션 조절,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문센 같은 경우에는 해가 내 눈높이랑 맞으면은 그때는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밤인 거거든요. 날은 대낮같이 밝지만 그때는 쉬어야 돼요. 왜냐면은 뭐 체력적인 안배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해를 보고 계속 앞을 가게 되면은 사람이 눈이 먼단 말이죠.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장을 가더라도 생각보다 뭐 겨울이라서 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얼굴이 엄청 타요. 오히려 여름보다도 얼굴이 더 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온 세상이 눈바다인데 거기다가 햇볕까지 거의 내 눈높이로 이렇게 쬐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스콧의 팀들은 실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오지의 극탐험인데 실명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명된 사람들 중에서 스콧이랑 같이 극지점을
도착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식량도 다 떨어졌는데 자기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자살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밝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반드시 뒤에 후폭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이 뭔가 막 몰아쳐서 일을 하고 뭔가 몰아쳐서 하고 막 어쩔 땐 술도 막 미친 듯이 먹고 그런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에서나 아니면은 그 드라마나 이야기에서 과장되거나 그런 거고, 작가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나의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그리고 내 체력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해야지, 내가 뭔가 지금 막 시간이 어떻게 돼가지고 놀 때는 막 놀다가 갑자기 일을 막 하고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체능 선수나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화가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직업들이 그 안배를 잘 못해가지고 몸이 일찍 상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 가야 되는 일인 건데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문센 같은 경우에는 해가 그렇게 낮게 있을 때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해가 이제 옆이나 위로 올라갔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걸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의 피로가 덜 하니까 눈이 멀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영국의 스코팀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그런 식으로 전진을 하다가 실명이 된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것도 실패를 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2월 달에 아문센이 남극점에 먼저 도착을 했죠. 먼저 도착을 하고, 아문센 팀은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고, 물자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극점에 도착을 했었을 때 뒤에 이제 스콧이 따라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콧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편지를 남기고 거기다가 식량하고 물자들도 조금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놀리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극지에서의 상황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주 소중한 걸 겁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스콧에게 편지와 함께 식량과 물자들을 남겨놓고 자기들은 돌아갔는데, 스콧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문센보다 빨랐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텼을 텐데, 남극장에 다다르고 나니까 스콧의 이제 흔적들이나 아니면은 깃발도 먼저 세워져 있고, 스콧이 먼저 남극점을, 그러니까 아문센이 먼저 남극점을 정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허탈하고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영 제국의 사람들이기도 했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아문센이 남기고 간 식량들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존심이 상했고, 나도 전문가고 내가 이렇게 이런 도움은 받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사람들도 계산을 했겠죠. 내가 가는데, 돌아가는데 그냥 별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져온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남극점에 도달을 하고 돌아오던 모든 대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죽고 스콧이 가장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후에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때 아문센이 남기고 간 식량을 스콧이 가지고 갔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스콧 팀은 뭐 다 살아남았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오래 살아남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아무튼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겁니다. 뭐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체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마지막에 스콧이 절망감에 빠져서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파묻어 놓은 식량이나 뭐 물자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보니까 그 물자가 있는 장소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며칠 동안 굶주려 있고 극한의 상황에서 20km를 자기가 걸어간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 놓아지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스콧의 시신을 찾고 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자기의 물자를 묻어놨던 장소가 겨우 800m 근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문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물자를 이렇게 심어놓고 뭐 한 거를 되게 큰 깃발을 세워놓고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고 좀 이렇게 했다란 말이죠. 근데 스콧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체력이 있고 사람이 기력이 있고 또 식량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으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내가 묻어뒀던 식량이 코앞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탐험가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자존심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 작품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내가 꼭 작가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자존심,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존심,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작가분들도 저거는 자존심을 부릴 문제가 아닌데 괜한 자존심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거는 내세워야 될 때가 있고 내세워야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뭔가 오기 같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돼서 스콧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일대기가 많이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영웅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돌아와서 그랬으면 더 행복하고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단명해가지고 빨리 죽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점은 다르겠지만 그 목표의 성공이라는 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문생 같은 작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라고. 어쨌든 저는 작가의 가장 큰 목표는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은 작가라고 하면, 물론 제가 소소한 작가의 삶이라는 거는 되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작품을 지속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문센도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그 남극점을 탐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극을 탐험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생존을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 그러니까 힘의 안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무리해가지고는 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무리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잠깐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가 생활은 마라톤이다. 예. 근데 마라톤이라는 게 슬렁슬렁 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전속력에 가까운 속력으로 2시간 넘게 뛰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가야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끔 너무 슬렁슬렁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 힘의 안배, 체력 안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몸에 한계가 와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처럼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고 낭만과 자존심에 빠져서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는, 그것도 작가로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죠. 네, 저도 아문센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남극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제 생각을 공유하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찍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